모든 생명의 원천, 물. 성별, 나이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사람의 몸은 6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3가지 요소라 불리는 의, 식, 주. 이 모든 것에도 물이 필요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소 물의 부족함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푸른 빛을 띠는 지구, 흔히 지구를 물의 행성이라고 부릅니다. 지구가 파랗게 보일 정도로 물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 물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실 지구 전체에 존재하는 물의 분포를 볼 때 우리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바닷물이 지구상 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구상의 물은 크게 육지에 있는 물과 바닷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약 97%의 물은 바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육지에 있는 물은 대부분 높은 산이나 고위도 지방의 빙하로 얼어붙어 있는 것으로 전체 물의 양의 약 2%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의 공급원은 하천이나 호수, 지하수로 약 1%만 존재할 뿐이죠.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물의 부족함을 거의 느끼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물의 순환으로 우리가 사용한 물을 다시 쓰게 되기 때문이죠. 다행히 물은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염된 물은 순환 과정 속 자정 능력을 통하여 몇 번을 사용해도 다시 사용 가능한 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물의 순환 과정 중 물이 오염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우리 생활 곳곳에서는 여러 형태로 수질을 오염시키는 물질들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오염원은 배출 특성에 따라 점오염원, 비점오염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장, 가정하수, 축산 농가, 분뇨 처리장 등 배출 장소와 경로가 명확한 점오염원과 도시나 농지, 산지, 공사장 등에서 배출된 오염물질들이 비에 의해 배출 장소 및 경로가 불분명한 상태로 물을 오염시키는 비점오염원으로 구분됩니다. 과거에는 이런 오염물질의 상당량이 자연적으로 정화될 수 있었습니다.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땅에 스며들어 필터 역할을 하는 땅을 통해 어느 정도 여과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로의 포장 면적이 증가하고 농약의 과다한 사용으로 땅이 오염되어 오늘날엔 여과 기능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땅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물의 자정 능력, 즉 자연성에만 의존하는데 한계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생활 곳곳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오염된 물은 하수 처리장, 폐수 처리장 등 환경 기초시설에서 깨끗하게 처리하여 하천으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환경 기초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하천으로 흘러가는 오염된 물도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사용한 화학 농약이나 화학 비료가 빗물과 함께 강으로 흘러들어가거나 땅으로 흡수되어 물을 오염시키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의 순환 과정 속 물이 오염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오염되는 양이 많아져 물의 자정 능력에서 벗어나고 인간이 만든 기술의 한계까지 넘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물과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각심 없이 물을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분명 한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즉 미래에는 물이 자연성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물은 순환 자원이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물질이 아닙니다. 오염된 물이 지구가 제공하는 물의 순환 범위를 넘어서면 우리의 생존과 연결되는 지구 전체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공존할 수 있는 세상.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우리의 올바른 행동과 실천이 절실할 때입니다.